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한 채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제도 개편안 초안을 드디어 합의를 했습니다. 또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한 살 낮춰서 청소년 참정권을 확대키로 했다는군요. 이렇게 반가운 소식인데 예상대로 자유한국당이 기를 쓰고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날치기 악법이라며 총력 저지하겠다고 밝혔다고요? 어머, 날치기. 그 날치기 전문 정당이 그쪽 아니셨나? 아니 근데 패스트트랙 하면 총사퇴하신다는 건 어떻게 됐죠? 그거 준비하고는 계신가요? 오늘 발칙한 뉴스 이야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발칙한 뉴스 월요일 방송입니다. 주말엔 잘들 보내셨나요? 드디어 참 지난주에 얼른 빨리 해야 된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된다. 여기 낚이면 안 된다.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렸었는데 다행히 주말 동안 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네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50% 연동형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권역별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한 비례대표 배분 연동률은 50%로 정했다고 하고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합친 의석수가 총 300석을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막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러지 않았나? 막 이거 하게 되면 의원 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고 아주 어떻게 할 거냐고 뭐 이랬는데 300석을 넘지 않도록 조정을 했다고 하고요. 기존에 야3당이 주장했던 것은 사실 100% 연동형이었는데 그에 비하면 한 절반 정도 수준인 50% 정도 수준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다소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어찌됐건 정당 득표율과 이 의석수의 괴리를 좀 줄이고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좀 수렴할 수 있는 장을 좀 넓혔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그래도 진일보했다 이런 평을 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그래도 이 거대 양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지금 이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불어민주당이 일정 부분 양보를 한 겁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일단은 야3당과 함께 이게 선거제뿐만이 아니고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이런 것을 같이 지금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잠정 합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선거제 개혁에서 좀 이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검경수사권이나 공수처법 이걸 이제 같이 태우는 것을 좀 중요하게 염두에 둬서 아마도 이걸 좀 같이 양보를 하면서 합의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바람직하죠. 이런 부분 너무 바람직합니다. 사실 이게 지금 빨리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계신데 이제 잠정 합의를 했다는 거니까요.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이제 태우기로 잠정 합의를 했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시작이에요.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제 당장 각 당 내에서 논의를 내부적으로 거칠 텐데 이게 지금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부적으로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거든요. 그것도 사실 당연한 게요. 지금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기로 한 거잖아요. 의석수는 전체 의석수는 똑같은데 비례대표만 늘어나게 되면 당장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253석에서 225석으로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현직 지역구 의원 중에는 당장에 자기 지역구가 날아가는 의원이 공중분해되는 의원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건 여야 할 것 없이 다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합의를 한 여야 4당 안에서도 당장 자기 밥그릇이 날아갈 수 있으니까 반발하는 표가 분명히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지금 이 4당 내부에서 지역구 감소 문제로 반발이 적지 않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마지막까지 자유한국당의 반발은 고사 두고서라도 이미 합의를 한 여야 4당 안에서도 이게 지금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와서 이게 좀
이게 어그러지진 않을까, 이런 걱정을 또 우리가 할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래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대한민국 정치 개혁적인 측면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여야가 합쳐서 지도부가 같이 이러한 합의를 어제 이끌어냈던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잘 염두에 두고 지도부가 잘 좀 이렇게 당내 반발을 잘 추스르고 모아줬으면, 이런 바람이 듭니다. 잘 잠재우고 그렇게 해서 이번 이 합의를 끝까지 잘 지켜낼 수 있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뭐 예상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자유한국당이 휴일에 긴급회의까지 열면서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진짜 웃기죠? 1년 넘게 지금 자체안 내놓지도 않다가 거의 최근에서야 내놓는 게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자, 이런 그야말로 완전 뒤로 돌아가는, 거꾸로 돌아가는 그런 계약안을 제시해 놓더니 참 이게 이제 와서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 이렇게 선거법 등 3대 날치기 악법을 총력 저지하겠다며, 이게 지금 선거법뿐만이 아니고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이게 3대 악법이라며, 3대 날치기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총력 저지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날치기 이런 얘기하면 너무 좀 뭐랄까요? 너무 가짜치 않은, 너무 웃기지 않나요? 아니, 누가 봐도 우리 국민들이 자유한국당 그 날치기 역사 정말 정말 아주 오래됐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유한국당이 그 쪽수로 밀어붙이던 날치기를 본 세월이 얼만데. 날치기 전문 정당이시잖아요. 그런 곳에서 지금 여기를 두고, 그것도 뭐 더불어민주당이 혼자서 이렇게 밀어붙인 것도 아니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이 다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날치기입니까?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걸 통과시키면 이게 다 날치기야? 참, 자유한국당의 마음에 들게 하는 게 참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본인들 어디 감히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걸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어 라고 억울해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글쎄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독선적이게 느껴진다.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민들 기준에서는 날치기 하면 딱 떠오르는 정당이 예전에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이런 정당이거든요.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네. 아무튼 그나저나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도 이야기 들었는데, 총사퇴한다는 건 어떻게 됐어요? 자유한국당이 왜 그 패스트트랙 밀어붙이면 의원 총사퇴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설렜잖아요. 총사퇴할까봐. 그래서 빨리 패스트트랙 해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준비는 하고 계시나? 곧 패스트트랙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래서 불안했잖아요. 또 이렇게 말을 바꾸시더라고요. 총사퇴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그런 게 아니고 뭐가 맨날 그런 게 아니야. 총사퇴의 각오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이렇게 또 말을 바꿨다고 합니다. 나 진짜 나 너무 실망이야. 이럴 거예요 진짜? 아니, 정치인이 막 원내대표씩이나 되는 분이 이렇게 말 바꾸고 막 뒤집고 이래도 되나요? 국민들 앞에 의원 총사퇴를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사실 그 예전에 왜 한나라당 시절에 자유한국당이 또 그랬잖아요. 막 반값 등록금 하겠다고 그래놓고 국민들이 왜 안 하냐 물어봤더니 심정적으로 반값처럼 느껴지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막 분노를 자아냈던 그런 분들인데, 이번에도 이런다. 각오를 하겠다고. 또 심정적으로 총사퇴야? 왜 맨날 심정적으로 하고 그래요? 행동으로 좀 옮기시라고. 왜 각오만 하고 심정적으로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질 않냐고요. 국민들이 그렇게 웃어? 총사퇴를 하겠다고 말을 했으면 각오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죠. 왜 총사퇴를 안 하냐고, 진짜. 우리 그거 믿고 이렇게 기다렸는데. 네, 실망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 또 한 큐에 우리가 선거법 개정과 자유한국당 총사퇴까지 우리가 일타쌍피로 해결할 수 있을 줄 알고 그렇게 기대했는데 참, 아쉽게 됐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하라는 총사퇴는 안 하시고요. 무려 좌파 독재 저지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상연석회의를 열고요. 그놈의 좌파 독재자지. 네. 패스트트랙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거듭 밝히셨다고 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발언들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들어보세요. 선거법 개정, 지금 하는 이 선거법 개정은요. 한국 정치 지형이 자유민주주의 세력 대 반자유민주 세력의 균형을 깨고 자유민주 세력이 3분의 1로 축소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지금 자유민주 세력과 반자유민주 세력으로 정치 지형이 나눠져 있는데 자기들은 자유민주 세력이고 나머지 국민들이 지금 반자유민주 세력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지금 뭐 여론조사에서 자유한국당이 최대 지금 이 지지율이 30%까지 올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70% 국민들이 반자유민주 세력이다 이런 얘기신가요? 이쯤 되면 본인들이 떠나시는 게 맞지 않나? 아니 70% 이상의 국민들을 반자유민주 세력이라고 정말 매도를 할 정도면 이건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건 뭐 본인들이 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고 스스로가 좀 돌이켜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이런 정치 지형인데 자기들이 보기에는 이번 선거법 개정을 하게 되면 자유민주 세력, 너무나도 소중한 자기들 이 자유민주 세력이 3분의 1로 축소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대로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실제로 이걸 하게 되면 자기들의 이 득표율이 3분의 1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지금 자기 밥그릇 뺏길까봐 겁난다는 말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우리 밥그릇 이거 통과되면 자유한국당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라는 얘기를 그래서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를 너무 노골적으로 대놓고 선명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선거법이 뭐 때문에 지금 안 된다 이게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이나 민의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 밥그릇을 뺏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반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고 계시네요. 그죠? 아니 자유민주주의라 하면 대체 뭡니까? 민의를 제대로 정치에 더 확실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아닌가요? 민주주의라는 게 그거잖아요. 민주주의.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인 거잖아요. 그런 정치인 거죠. 제도인 거잖아요. 그럼 자유민주주의가 민의를 보다 더 제대로 반영을 하는 것이 목표인데 근데 지금 선거제는 지금 이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수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의를 더 잘 반영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자유민주주의를 더 잘 반영하기 위해서 더 잘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지금 선거제를 이렇게 개혁하자는 거죠. 그런데 민의를 더 잘 반영하기 위해서 비례 의석수를 더 늘리겠다는 게 대체 왜 자유민주 세력이 축소가 된다고 하는 걸까요? 이건 그냥 명백히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는 자유민주 세력이 결코 민의를 반영하는 세력들이 아니라는 걸 제대로 보여주는 거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민심이 반영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전 세계에 이런 선거제 없다고. 왜 그래 진짜. 팩트체크 했잖아요. 우리가 발칙한 뉴스에서도 그렇고 JTBC에서도 그렇고 팩트체크 이미 다 했습니다. 또 보여줘요? 제가 또 가져왔습니다. 또 이런 얘기. 전 세계에 이런 게 없다고 그러셔가지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지금 다수대표제 하는 나라가 OECD 국가 중에 5개국, 우리나라 같은 혼합형이 8개국이고요. 비례대표제만 하는 나라가 무려 24개국이라는 거 팩트체크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미 나와서 다 한바탕 이야기, 가짜뉴스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나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어떡하자고.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가짜뉴스 유포하시면 어떡해요. 설마 어차피 극우 어르신들만 속으면 되니까
상관없다 이런 뜻은 아니시겠죠? 심지어 이번에 그 선거 연령을 1살 낮추기로 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만 18세로. 굉장히 오래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고요. 사실 자유한국당 외에는 뭐 이견이 없었습니다. 여야 4당 모두 이 부분은 계속해서 하자고 이제 이야기를 해왔던 부분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러셨대요. 가장 우려되는 것이 선거 연령 인하다. 그게 가장 우려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고등학교 교실에 이념이 들어가고 정치가 들어간다. 지금 전국이 좌파 교육감이 다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글쎄 만 19세에서 1살 낮추는 게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쎄 적어도 만 18세 학생들이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보다는 훨씬 더 현명한 판단을 할 것 같은데 적어도 자기들이 사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대한민국을 위한 그런 결정을 하지 않겠어요? 만 18세 우리 청년들이? 그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건가요?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투표를 하는 젊은 유권자가 늘어나면 자유한국당에게는 너무나도 불리하니까.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그러면 젊은 청년들이, 깨어있는 청년들이 더 많이 유권자가 되면 자기들 설 자리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가? 그리고 전국의 좌파 교육감이 장악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진짜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아니 무슨 교육감들이 지금 어디 낙하산으로 내려온 건가요? 누가 정치적 색깔을 띤 누가 일부러 내려보냈어요? 이분들 우리 국민들이 우리 유권자들이 직접 다 선출한 분들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원해서 된 분들이라고요. 처음에 정말 일부 지역에만 있었던 교육감, 진보 교육감이 계속해서 해보니까 진보 교육감들이 훨씬 더 좋더라. 이런 이 반응 때문에 설령 일부 지역에서 자유한국당이 뭐 도지사가 되고 이런 지역에서조차도 교육감들이 다 진보 교육감이 된 거잖아요. 점점 더 늘어난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런 분들을 선출한 우리 국민들이 전부 뭐 좌파인가? 뽑은 국민들이 우리 좌파인가요? 아니 그럼 우리 국민들 모두가 진보 교육감을 선출한 우리 국민들을 지금 좌파라고 매도를 하며 색깔 공격을 하시는 거냐?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지금 누가 이성을 잇고 색깔론으로 이념 논쟁을 지금 격화시키고 있는지 제대로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리고요 선거제 계속해서 이렇게 막 난리가 날 것처럼 좌파 독재 어쩌고 하면서 그러시는데 아니 대체 뭐가 그렇게 무서우신 건지 응? 정치 잘 하셔서 정당 득표율 아주 많이 얻으시면 되잖아요. 지금 뭐 완전 30% 지지율 됐다고 막 완전 천하를 얻으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상태 그대로 선거 잘 하셔가지고 그래서 비례득표 더 많이 얻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보다도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정말 뭐 지지율 너무나도 국민들이 소위 말하는 본인들이 그렇게 국민들이 자기를 지금 응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뭐가 문제예요?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자기들을 응원하고 있으면 좀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실제로 자기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분의 1로 축소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민심에서 자기들을 지지하는 그 일부 세력이 아닌 실제 민심에서는 자유한국당을 당장 내치고 싶어 한다는 거 그래서 3분의 1이 뭐야? 더 축소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을 스스로 갖고 계신 거 아니냐. 어쩌면 실제 민심이 자유한국당을 이미 당장 나가시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걸 본인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선거법에 막 난리를 피우시는 거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그나마 사실 민주당도 이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선거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다른 정당과 이제 합의를 하고 민주당이 양보를 하면서 지금 자유한국당만 오로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국민들이 자기 밥그릇만 챙기겠다고
하나도 내놓지 않겠다고 외친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더 어느 누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유한국당에 박수를 쳐줄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뭐 황교안 대표는 심지어 아예 이 여야 4당 중에 이제 정의당을 향해서 대놓고 공격을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좌파 소수 야당이 이 정권을 견제하기는커녕 애국 우파 세력을 탄압하는 호위병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정권이 밀어붙이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은 좌파 독재 정권 수명 연장을 위한 입법 쿠데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아 진짜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닌가. 누가 보면요 지금 선거법 개정도 그렇고 공수처 문제도 그렇고 다 무슨 문재인 정권이 다 만든 건 줄 알겠어요. 아니 선거제 개혁부터 공수처 문제 등등은요 지금 민주당이 하자고 해서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거제 개혁은 민주당이 별로 안 하고 싶어 했죠. 네, 어쨌든 이런 것은 진보 진영에서 예전에서부터 계속해서 거론돼 왔던 요구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집권 여당일 때 귀등으로도 안 들어서 그렇지 예전부터 했던 거거든요. 워낙 관심이 없으셔서 모르셨나? 당연히 그러니까 정의당에서는 이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이거 하자고 계속해서 얘기해 왔던 건데 이제 와서 문재인 정권 지키는 거 도와주려고 하는 거냐 이런 얘기 하시면 어쩌라는 거지? 응? 대체? 글쎄 선거제도 그렇지만 공수처도 그렇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왜 그럴까? 자유한국당이 워낙 지은 죄가 많으셔서 그런 걸까요? 글쎄 겁나는 줄 알았으면 진직이 좀 잘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죄를 안 저지르셨으면 안 무서우셨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뭐 나머지 여야 4당을 자유한국당의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기주의적인 그야말로 이기적인 이 생떼 조금도 흔들리지 마시고 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개정안 등등 속히 패스트트랙 태워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디요. 지금 뭐 자유한국당 총사퇴까지는 안 하겠다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지만 빨리 총선을 해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제발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너무 보여드리고 싶다. 그죠? 네, 그런 가운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오늘 또 KT 채용 비리 관련한 추가 보도가 한겨레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니까요. 그죠? 이러니까 얼른 이런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글쎄 채용 비리 이런 것도 우리가 빨리 좀 해야 되는데 공수처 이런 게 빨리 이제 되면 법이 통과가 되고 이러면 이런 게 정말 이런 정치인들의 비리 문제 이런 것에도 정말 성역 없이 제대로 털 수 있을 텐데 아쉬움이 큽니다. 네, 이런 보도 한겨레 신문에서 오늘 추가로 단독 보도를 냈더라고요. KT 채용 비리 의혹 김성태 외에도 유력 인사가 6명이 더 있다 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글쎄 어떤 의원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의원들뿐만이 아니고 뭐 유력 인사 6명이 채용 청탁을 한 정황을 검찰에서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의 본격화 정도에 따라서 지난해 강원랜드 사건에 버금가는 수준의 대규모 채용 비리가 밝혀지게 될지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글쎄 이석채 전 회장 시절에 작성된 서류라고 하고요. 거의 뭐 김성태 의원 쪽 뭐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수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성태 의원 말고도 국회의원과 공무원 이름이 여럿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여기에 뭐 괄호에서 부모 이름이 손글씨로 응시자들 이름에요. 괄호에서 부모 이름이 손글씨로 다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뭐 바로 밝혀내면 그냥 줄줄이 사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외에도 이런 추가 보도도 있습니다. 300명 공채에 35명 청탁, 강원랜드 뺨친 KT 채용 복마전 이런 기사인데요. 이것도 이제 역시 한겨레에 나온 기사입니다. KT 인사 부문에서 10년 이상 일하다 퇴직한 전직 임원 이 인터뷰에 따르면
KT에서 자행된 부정 채용에 대해서 이석채 전 회장 시절인 2009년에 공개 채용 실무를 담당할 때 300명을 뽑는데 35명의 청탁이 들어왔고, 회장 비서실에서 40% 청탁, 대외협력실에서 30%, 노조위원장 20%, 사업부서 10% 정도의 청탁 비율이 정해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한 번이 아니고 거의 해마다 비슷한 기간에 계속해서 이루어졌다고, 거의 장기간 구조적으로 만연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뭐 사실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역 공기업이잖아요. 근데 이건 KT는 완전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이고 그야말로 뭐 민간 기업이라고 하지만 국가 기관 통신망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정부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받는 그런 회사인데, 여기서 이런 대대적인 채용 비리가 발생했다면 그야말로 이 강원랜드 수준을 훨씬 더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채도 심했지만 경력직이 훨씬 더 심했다고 하네요. 원래는 연간 3, 40명 규모로 경력직을 뽑았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경력직 채용을 300명에서 400명 규모로 늘려서 신입 공채 수준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신입 공채보다도 훨씬 더 이런 이 채용 비리가 더 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3, 40명에서 300명에서 400명, 10배를 더 많이 뽑았다는 거잖아요. 거의 공채 수준으로. 이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 수준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한 번은 회장 비서실에서 직접 누군가를 뽑으라고 했는데 도저히 수준이 안 돼서 탈락시킨 적도 있다. 이후에 면접위원들이 사유서를 내고 징계를 받았다. 회장 비서실에서 찍은 사람을 탈락시켜서 징계까지 받았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석채 회장 때 정말 엉망진창이었다. 친이 친박은 물론이고 영포라인, 회장 학교 동문 등등 다채로울 정도로 인사청탁이 횡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이러한 이 KT 채용 비리들, 지금 뭐 당장에 이 나온 한 건, 뭐 한 명 지금 구속됐잖아요, 그죠? 한 명 구속됐는데 이 김성태 의원 딸 채용 특혜 의혹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어마어마한 이 구조적인 오래된 채용 비리들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금 밝혀낼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4월 4일 열릴 예정인 KT 관련한 청문회에서 김성태 의원 딸 채용 의혹 관련해서는 다루지 않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말이 길게 했네요. 네. 관련한 이야기는 추가로 발칙한 뉴스에서 좀 더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발칙한 뉴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12시 30분에 다시 올게요. 그럼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